교도소 복도에 울려 퍼지는 무거운 침묵. 그리고 그 침묵을 깨뜨리는 충격적인 장면이 펼쳐졌습니다. 전국에서 손꼽히는 무서운 조폭들이 모두 한 사람 앞에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김태식, 박민수, 최대호. 이들의 이름만 들어도 떨었던 그 조폭들이 말입니다. 죄송합니다, 누님. 거친 목소리로 고개를 숙인 채 말하는 그들. 하지만 그들 앞에 서 있는 건 놀랍게도 작고 가녀린 한 사람이었습니다. 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요? 평소 같으면 서로 누가 더 센지 다투던 조폭들이 왜 한 사람 앞에서는 이렇게 고분고분해진 걸까요? 그 사람은 대체 누구일까요? 이 놀라운 반전의 전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재미있으셨다면 1번을, 재미없으셨다면 2번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의견을 반영해 더 좋은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며칠 전의 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그날 아침, 남자 교도소에는 새로운 수감자가 들어왔습니다. 이름은 이강민. 28살의 젊은 남성이라고 기록되어 있었지만 교도관들조차 고개를 갸우뚱할 정도로 특이한 외모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야, 저 새끼 뭐야? 남자 맞나? 복도를 지나가는 이강민을 본 수감자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남자치곤 너무나 예쁜 얼굴, 가녀린 체격, 그리고 어딘지 모르게 여성스러운 분위기까지. 어디서 온 거야? 무슨 죄로 들어온 건데? 호기심 어린 시선들이 이강민에게 쏠렸습니다. 하지만 정작 당사자는 고개를 숙인 채 조용히 걸어갈 뿐이었습니다. 그런 이강민의 목 뒤쪽으로 살짝 보이는 문신 하나. 용의 비늘 같은 무늬가 희미하게 드러났다가 옷에 가려졌습니다. 하지만 그 짧은 순간을 놓치지 않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구석에서 책을 읽고 있던 강우진이었습니다. 30살의 그는 이곳에서 누구도 건드리지 않는 존재였습니다. 조폭들도 그만큼은 피해 다닐 정도로 무시무시한 실력의 소유자였죠. 또 귀찮은 놈이 들어왔네. 강우진은 투덜거리며 책장을 넘겼지만 계속해서 힐끔힐끔 이강민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뭔가 다른 느낌이었거든요. 야, 새끼야, 여기 처음이지? 김태식이 이강민에게 다가갔습니다. 교도소 내 서열 1위인 그의 등장에 주변이 조용해졌습니다. 네, 형님. 이강민이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목소리도 생각보다 부드러웠습니다. 뭐 하던 놈이야? 그냥 일반인이었습니다. 일반인이 여기 왜 와? 무슨 죄야? 폭행죄입니다. 김태식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이렇게 약해 보이는 놈이 폭행죄라니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그때 성추행범으로 악명 높은 송재혁이 다가왔습니다. 그의 눈에는 이미 불순한 욕망이 가득했습니다. 야, 진짜 남자 맞아? 얼굴이 여자보다 예쁘네. 송재혁이 이강민의 얼굴을 만지려고 손을 뻗었습니다. 그 순간 교도관 온다. 어디선가 들려온 외침에 송재혁이 화들짝 놀라며 손을 거뒀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둘러봐도 교도관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상했습니다. 분명히 누군가가 소리쳤는데 말이죠. 강우진은 여전히 책만 보고 있었고 다른 수감자들도 각자 할 일을 하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날부터 이상한 일들이 계속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날부터 이강민을 둘러싼 이상한 일들이 하나둘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식당에서 밥을 먹다가 송재혁이 이강민 옆자리에 앉으려 할 때마다 어디선가 저기 교도관이 지켜보고 있다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송재혁이 화를 내며 주위를 둘러봐도 교도관은 보이지 않았죠. 운동장에서 송재혁이 이강민에게 접근하면 싸움 났다. 싸움. 이라는 소리와 함께 사람들이 몰려들어 자연스럽게 방해가 되곤 했습니다. 세탁실에서 이강민이 혼자 있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송재혁이 들어서려고 하면 갑자기 세탁기가 고장났다며 다른 수감자들이 우르르 몰려들었죠. 매번 절묘한 타이밍이었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이강민을 지켜보고 있는 것처럼 말이에요. 야, 이상하지 않냐? 박민수가 최대호에게 속삭였습니다. 뭐가? 매번 송재혁이 그 새끼한테 다가가려고 하면 뭔 일이 생긴다고. 우연치고는 너무 많아. 최대호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분명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방해하고 있었습니다. 누가 그러는 걸까? 모르겠어. 하지만 분명한 건 그 새끼가 보통이 아니라는 거야.
한편 강우진은 여전히 구석에서 책만 읽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은 계속해서 이강민의 움직임을 쫓고 있었죠. 아, 진짜 짜증나. 강우진이 투덜거렸습니다. 자신도 왜 이런 일을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그냥 처음 본 신입이 불쌍해 보여서,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건가? 내가 왜 이러지? 강우진은 자신의 행동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누구에게도 관심을 보인 적이 없었는데 말이에요. 그런데 이강민을 보면 뭔가 마음이 불편해졌습니다. 특히 송재혁 같은 놈들이 접근할 때는 더욱 그랬죠. 야, 강우진. 김태식이 다가왔습니다. 뭐? 요즘 새끼 때문에 송재혁이 삐져 있어. 너 혹시 뭔가 알고 있는 거 아니야? 난 몰라. 그래. 근데 너 그 새끼 계속 쳐다보던데? 강우진의 얼굴이 살짝 붉어졌습니다. 언제? 매일. 책 보는 척하면서 힐끔힐끔. 헛소리 하지 마. 강우진이 화를 냈지만 김태식은 시익 웃었습니다. 혹시 그 새끼가 마음에 들어? 얼굴이 여자보다 예쁘긴 하지. 닥쳐. 강우진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더 이상 이런 대화를 할 수 없었거든요. 그날 밤 이상한 일이 또 벌어졌습니다. 샤워실에서 이강민이 혼자 씻고 있을 때 송재혁이 들어왔습니다. 이번엔 완벽한 타이밍이었죠. 다른 사람들은 모두 잠들어 있었고 교도관들도 순찰을 마친 시간이었습니다. 이번엔 방해할 놈도 없네. 송재혁이 음흉한 웃음을 지으며 이강민에게 다가갔습니다. 야, 너 정말 남자 맞나? 몸매가 왜 이렇게 여자 같아? 이강민은 황급히 수건으로 몸을 가렸습니다. 형님, 저 그냥 씻고 나갈게요. 어딜 가? 아직 제대로 본 것도 없는데. 송재혁이 이강민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그 순간 이강민의 눈빛이 순간적으로 차갑게 변했습니다. 하지만 그때였습니다. 쿵. 샤워실 문이 거칠게 열리면서 강우진이 들어왔습니다. 야, 송재혁. 뭐야? 너 왜 여기 와? 샤워하러. 강우진은 아무렇지도 않게 대답하며 샤워기를 틀었습니다. 송재혁은 어이없어 했지만 강우진 앞에서는 함부로 굴 수 없었습니다. 아, 씨발. 타이밍 더럽게 안 좋네. 송재혁은 투덜거리며 샤워실을 나갔습니다. 이강민은 강우진을 바라봤습니다. 분명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강우진이 일부러 이 시간에 온 게 틀림없었죠. 고맙습니다. 이강민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뭐가? 강우진은 시큰둥하게 대답했지만 귀가 살짝 빨개져 있었습니다. 그냥 여러 번 도와주신 것 같아서요. 착각이야. 난 그냥 내 할 일만 했을 뿐이야. 강우진은 빨리 샤워를 마치고 나갔습니다. 더 이상 이강민과 대화를 할 수가 없었거든요. 자꾸 이상한 기분이 들었으니까요. 이강민은 그런 강우진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냉정한 척하지만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었거든요. 하지만 이강민도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정체가 밝혀지면 모든 게 달라질 거라는 사실을 말이에요. 미안해요, 강우진 씨. 하지만 난 여기 다른 목적이 있어요. 이강민은 목 뒤에 용 문신을 만지며 생각했습니다. 동생의 죽음에 대한 진실을 밝혀내기 전까지는 누구에게도 자신의 정체를 알릴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더 지났고 수감자들 사이에서는 이강민에 대한 소문이 점점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저 새끼 뭔가 이상해. 맞아, 걸음걸이부터가 남자 같지 않아. 그리고 말투도 가끔 이상하고. 의심은 점점 커져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의심이 곧 큰 사건으로 이어질 줄은 아무도 몰랐죠. 수감자들 사이에서 이강민에 대한 의심은 날이 갈수록 커져만 갔습니다. 야, 너희도 봤지? 어제 세탁하는 모습. 박민수가 다른 수감자들에게 속삭였습니다. 뭐가? 속옷 빠는 방법이 완전 여자야. 남자가 저렇게 세심하게 빨아? 그러고 보니 걸음걸이도 이상해. 맞아, 엉덩이 흔드는 것도 그렇고. 소문은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처음엔 단순한 호기심이었지만 이제는 확신에 가까운 의심이 되어가고 있었죠. 내 생각에는 분명 여자야. 최대호가 단언했습니다. 그럼 왜 남자 교도소에 왔겠어? 그건 모르지.
하지만 분명한 건 저 새끼가 남자가 아니라는 거야. 그들의 대화를 멀리서 듣고 있던 강우진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뭔가 불길한 예감이 들었거든요. 한편 송재혁은 며칠 전 샤워실 사건 때문에 더욱 집착하게 되었습니다. 강우진 때문에 맨날 방해받네. 이번엔 확실하게 해야겠어. 송재혁은 이강민의 일과를 면밀히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언제 어디서 혼자 있는지, 강우진이 언제 나타나는지 모든 걸 파악했죠. 그러던 어느 날 오후 기회가 왔습니다. 이강민이 도서관에서 혼자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강우진은 운동장에서 운동 중이었고 다른 수감자들도 각자 다른 일을 하고 있었죠. 이번엔 확실해. 송재혁이 도서관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움직임을 놓치지 않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강우진이었습니다. 운동을 하면서도 계속 이강민의 위치를 확인하고 있던 그는 송재혁의 이상한 움직임을 바로 눈치챘죠. 아, 씨발. 강우진이 욕을 뱉으며 운동을 멈췄습니다. 도서관에서는 조용한 대치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야, 혼자 있네. 송재혁이 이강민 옆자리에 앉았습니다. 네, 형님. 이강민은 여전히 책에 집중하는 척했지만 온몸에 긴장이 감돌았습니다. 뭐 보는 거야? 송재혁이 이강민의 책을 빼앗았습니다. 그러면서 일부러 손을 이강민의 손에 닿게 했죠. 손이 참 부드럽네. 남자 손 같지 않아. 그냥. 원래 그래요. 그래. 그럼 다른 곳도 부드러울까? 송재혁의 손이 이강민의 팔로 향했습니다. 그 순간 이강민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형님, 그만해주세요. 목소리에도 평소와는 다른 날카로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송재혁은 멈추지 않았죠. 왜? 부끄러워. 남자끼리 뭐가 부끄럽다고. 저는 지금 책을 읽고 있어요. 책은 나중에 봐도 되잖아. 형이랑 친해지자. 송재혁의 손이 더욱 노골적으로 이강민의 몸에 닿으려 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야, 송재혁. 강우진이 도서관에 들어왔습니다. 평소보다 훨씬 차가운 목소리였죠. 강우진? 너 언제 왔어? 방금. 책 빌리러. 강우진은 아무렇지도 않게 대답했지만 그의 눈은 송재혁을 날카롭게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아, 그래. 나는 이 친구랑 친해지고 있었는데. 그런가. 강우진이 이강민 바로 앞자리에 앉았습니다. 송재혁과 이강민 사이를 자연스럽게 가로막은 거죠. 야, 너 설마 이 새끼가 좋아서 그러는 거 아니지? 송재혁이 의미심장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뭔 소리야? 아니면 말고. 근데 이상하긴 해. 너 원래 남한테 관심 없잖아. 강우진의 얼굴이 약간 붉어졌습니다. 그냥 조용히 책 읽고 싶을 뿐이야. 그래. 그럼 나도 같이 읽을게. 송재혁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 끈질기게 굴었죠. 그런데 그때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야, 너희들 이게 뭐야? 갑자기 교도관이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교도관을 부른 적이 없었죠. 무슨 일이에요? 송재혁이 당황하며 물었습니다. 누군가 여기서 소란을 피운다고 신고가 들어왔는데 저희는 조용히 책만 읽고 있었는데요. 그래. 이상하네. 분명히 신고가 들어왔는데. 교도관은 의아해하며 다시 나갔습니다. 송재혁도 어쩔 수 없이 자리를 뜰 수밖에 없었죠. 다음에 보자. 송재혁이 의미심장한 말을 남기고 나간 후 도서관에는 이강민과 강우진만 남았습니다. 또 도와주셨네요. 이강민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뭘? 교도관을 부르신 거죠? 강우진은 대답하지 않았지만 귀가 빨갛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왜 저를 도와주세요? 이강민의 질문에 강우진은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사실 자신도 정확한 이유를 모르겠었거든요. 그냥 꼴 보기 싫어서. 꼴 보기 싫어서요? 송재혁 같은 놈이 약한 놈 괴롭히는 거 말이야. 저를 약하다고 생각하세요? 이 질문에 강우진은 이강민을 자세히 바라봤습니다. 처음엔 단순히 약해 보이는 신입이라고 생각했는데 자세히 보니 뭔가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눈빛이 생각보다 날카로웠고 말투도 가끔 거칠어질 때가 있었거든요. 너 진짜 일반인 맞아?
강우진의 갑작스러운 질문에 이강민이 당황했습니다. 네, 왜 그러세요? 그냥, 뭔가 다른 것 같아서. 어떡해요? 모르겠어. 하지만 분명한 건 너 보통 놈이 아니야. 이강민의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설마 들킨 건 아닐까요? 저는 그냥 평범한 사람이에요. 그래, 내가 착각했나 보네. 강우진은 더 이상 묻지 않았지만 이강민에 대한 의심은 더욱 커져만 갔습니다. 그날 밤 강우진은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자꾸 이강민이 생각났거든요. 저 새끼 대체 뭐지? 분명히 뭔가 숨기고 있는 게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뭔지는 알 수 없었죠. 한편 이강민도 잠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강우진, 너무 눈치가 빨라. 조심해야겠어. 하지만 동시에 마음 한편으로는 고마움도 느끼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자신을 지켜주는 사람이 있다는 게 참 오랜만이었거든요. 미안해요.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이강민은 목에 문신을 만지며 생각했습니다. 곧 모든 진실이 밝혀질 테니까요. 송재혁은 며칠간 치밀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강우진의 패턴까지 모두 파악했죠. 오늘은 확실히 해야겠어. 그는 이강민이 매주 화요일 오후 3시에 혼자 세탁실에 간다는 걸 알아냈습니다. 그리고 강우진은 그 시간에 항상 운동장에서 운동을 한다는 것도 말이죠. 하지만 송재혁이 놓친 게 있었습니다. 강우진이 운동하면서도 계속 세탁실 쪽을 확인한다는 사실을 말이에요. 완벽해. 송재혁이 세탁실로 향했습니다. 다른 수감자들에게는 김태식과 함께 운동한다고 거짓말을 해놨죠. 세탁실에서는 이강민이 조용히 빨래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또 만났네. 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송재혁이 들어왔습니다. 이강민의 몸이 경직되었습니다. 이번엔 정말 피할 방법이 없어 보였거든요. 형님, 저는 빨래만 하고 갈게요. 빨래는 나중에 해도 되잖아. 우리 좀 얘기하자. 송재혁이 문을 잠갔습니다. 이제 정말 둘만 남은 거죠. 뭘 그렇게 피해? 난 그냥 친해지고 싶을 뿐인데. 저는 원래 낯을 많이 가려서요. 낯을 가린다고? 그럼 더 친해져야지. 송재혁이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이강민은 뒷걸음질 쳤지만 곧 벽에 막혔죠. 형님, 정말 그만해주세요. 이강민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두려움 때문이 아니었어요. 분노 때문이었거든요. 왜? 뭐가 무서워? 남자끼리. 송재혁의 손이 이강민의 어깨에 닿았습니다. 그 순간. 손 치워. 완전히 다른 목소리였습니다. 차갑고 날카로우며 위협적이기까지 했죠. 송재혁이 당황했습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떨고 있던 이강민의 목소리가 완전히 바뀐 거였거든요. 뭐라고? 손 치우라고 했어. 이강민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빛도 완전히 달라져 있었죠. 평소의 순한 눈빛은 온데간데 없고 얼음장처럼 차가운 시선이 송재혁을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너, 뭐야? 송재혁이 본능적으로 한 걸음 뒤로 물러났습니다. 뭔가 위험한 느낌이 들었거든요. 경고는 한 번만 해. 다시는 나한테 손 떼지 마. 야, 이 새끼가 갑자기 왜 이래? 송재혁이 화를 냈지만 목소리에는 당황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새끼? 이강민이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그러자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죠. 마치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습니다. 야, 너 지금 나한테 반말하는 거야? 송재혁이 주먹을 휘둘렀습니다. 하지만 박! 이강민이 송재혁의 주먹을 한 손으로 가볍게 막아냈습니다. 그것도 전혀 힘들어하지 않고 말이에요. 뭐야? 송재혁이 충격받았습니다. 자신의 주먹이 이렇게 쉽게 막힐 리가 없었거든요. 나. 송재혁이 힘을 줘봤지만 이강민의 손은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점점 더 강하게 잡히는 느낌이었죠. 아파. 이게 마지막 경고야. 이강민의 목소리에는 평소에 없던 위압감이 가득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야, 송재혁. 거기서 뭐해? 강우진의 목소리가 세탁실 밖에서 들려왔습니다. 이강민이 재빨리 송재혁의 손을 놓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평소의 모습으로 돌아갔죠. 아, 아무것도 안 했어요, 형님. 목소리도 다시 조용하고 순해졌습니다. 마치 방금 전의 일이 꿈이었던 것처럼 말이에요. 문이 열리면서 강우진이 들어왔습니다. 뭐야, 문이 왜 잠겨 있어? 그냥 실수로요. 송재혁이 얼떨떨하게 대답했습니다. 아직도 방금 일어난 일을 믿을 수 없었거든요. 강우진은 송재혁의 이상한 반응을 눈치챘습니다. 너 왜 그래? 얼굴이 새하얗네. 아, 아니야. 그냥 좀 덥네. 송재혁이 황급히 세탁실을 나갔습니다. 더 이상 이곳에 있고 싶지 않았거든요. 이제 세탁실에는 이강민과 강우진만 남았습니다. 무슨 일 있었어? 강우진이 물었습니다. 뭔가 이상한 분위기를 느꼈거든요. 아무것도요. 송재혁 표정이 이상했는데 너한테 뭔 짓 한 거 아니야? 정말 아무것도 안 했어요. 이강민은 다시 빨래를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손이 살짝 떨리고 있었죠. 강우진은 그런 이강민을 유심히 지켜봤습니다. 분명 뭔가 있었던 게 틀림없었거든요. 너 정말 괜찮아? 네, 괜찮아요. 그래. 근데 앞으로 혼자 다니지 마. 송재혁 같은 놈은 언제 뭔 짓 할지 몰라. 이강민이 고개를 들어 강우진을 바라봤습니다. 또 자신을 걱정해 주는 거였거든요. 왜 저를 도와주세요? 그냥 꼴 보기 싫어서. 정말 그것뿐이에요? 강우진이 당황했습니다. 사실 자신도 정확한 이유를 몰랐거든요. 뭔 말이야? 강우진 씨는 착한 사람이에요. 착해? 나가. 말도 안 돼. 강우진이 코웃음을 쳤지만 귀가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정말이에요. 고마워요. 이강민이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진심 어린 미소였죠. 강우진은 그 미소를 보고 가슴이 두근거리는 걸 느꼈습니다. 이상한 기분이었어요. 이 새끼. 왜 이렇게 예뻐? 그런 생각을 한 자신이 당황스러웠습니다. 지금까지 누구에게도 이런 감정을 느껴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럼 나간다. 강우진이 서둘러 나가려 했습니다. 더 이상 이강민과 있으면 이상해질 것 같았거든요. 강우진 씨. 뭐, 혹시 제가 이상해 보이나요? 이상하다고? 다른 남자들과 좀 다르다고 할까요? 강우진이 이강민을 자세히 바라봤습니다. 확실히 다른 남자들과는 달랐어요. 너무 예쁘기도 하고 말투도 부드럽고 행동도 조심스럽고. 솔직히 좀 이상해. 어떡해요? 남자 같지 않아. 여자 같다고 해야 하나. 이강민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여자 같다고요? 어. 근데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니야. 그냥 특이해서. 특이하다. 이강민이 중얼거렸습니다. 들킬 뻔했구나 싶었거든요. 왜? 기분 나빠? 아니요. 그냥 처음 듣는 말이라서요. 그래. 다른 놈들은 뭐라고 해? 별로 관심을 안 가져요. 그럼 나만 그렇게 생각하는 건가? 강우진이 궁금해했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이강민을 이상하게 생각하는지 말이에요. 아마 그럴걸요? 이강민이 애매하게 대답했습니다. 사실 다른 수감자들도 의심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그날 밤 송재혁은 잠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저 새끼. 대체 뭐야? 분명 평소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목소리부터 눈빛, 그리고 그 무시무시한 힘까지. 일반인이 저럴 리가 없어. 송재혁은 확신했습니다. 이강민이 뭔가 큰 비밀을 숨기고 있다는 걸 말이에요. 하지만 그게 뭔지는 아직 알 수 없었습니다. 단지 한 가지 확실한 건 이강민이 절대 만만한 상대가 아니라는 거였죠. 송재혁은 며칠 동안 이강민을 관찰했습니다. 그리고 확신했죠. 분명 뭔가 숨기고 있다는 것을. 야, 너희 이것 좀 봐. 송재혁이 다른 수감자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뭔데? 이강민 말이야. 저 새끼 확실히 이상해. 또 그 얘기야? 그냥 예쁘게 생긴 남자잖아. 아니야. 며칠 전에 세탁실에서 봤는데 완전 다른 놈이었어. 송재혁이 자신이 본 것을 설명했지만 아무도 믿지 않았습니다.
내가 겁먹은 거 아니야? 말도 안 돼. 저렇게 약한 놈이 뭘 어떻게 하겠어. 하지만 송재혁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반드시 이강민의 정체를 밝혀내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기회가 왔습니다. 운동장에서 농구를 하던 중 공이 이강민 쪽으로 굴러갔습니다. 야, 이강민, 공 좀 던져. 김태식이 소리쳤습니다. 이강민이 공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송재혁이 일부러 이강민을 밀었습니다. 이강민이 비틀거리며 넘어질 뻔했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완벽하게 균형을 잡았죠. 마치 무술을 하는 사람처럼 말이에요. 저 새끼 운동신경 좋네. 맞아, 넘어질 뻔했는데 저렇게 균형을 잡다니. 수감자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송재혁은 이때다 싶었습니다. 야, 이강민. 우리랑 농구 한 게임 어때? 저는 별로 못해요. 괜찮아, 재미로 하는 거야. 정말 못해요. 뭔 소리야? 방금 그 균형 감각 보니까 운동 잘할 것 같은데? 송재혁이 끈질기게 괴롭히자 다른 수감자들도 동조했습니다. 맞아, 한 게임만 해봐. 우리가 봐주니까 걱정 말고. 결국 이강민은 어쩔 수 없이 농구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정말 서툰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공을 놓치기도 하고 슛도 빗나가게 했죠. 역시 못하네. 그냥 구경이나 하고 있어. 하지만 송재혁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더욱 거칠게 몸싸움을 걸기 시작했죠. 야, 너무 세게 하지 마. 김태식이 말했지만 송재혁은 듣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때 결정적인 순간이 왔습니다. 송재혁이 이강민에게 고의로 거친 몸싸움을 걸었습니다. 이강민이 바닥에 넘어지면서 옷이 찢어졌죠. 모든 수감자들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찢어진 옷 사이로 보인 건 남자의 가슴이 아니었습니다. 부드러운 곡선을 그리는 여성의 가슴이었죠. 뭐야? 저게 진짜야? 여자야? 수감자들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이강민은 황급히 옷을 여미며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죠. 야, 너 진짜 여자야? 김태식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이강민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천천히 고개를 들어 모든 사람들을 바라봤죠. 그 순간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평소에 순하고 조용한 눈빛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차갑고 날카로우며 위압적인 시선이 모든 사람들을 훑어봤죠. 그래. 짧고 단호한 대답이었습니다. 나는 여자다. 모든 수감자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목소리마저 완전히 바뀌어 있었거든요. 부드럽고 여린 목소리가 아니라 차갑고 위협적인 목소리였죠. 그럼 왜 여기 있어? 박민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이강민이 천천히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자신을 바라보고 있었죠. 이제 들키고 말았네. 이강민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는 목 뒤에 옷을 내렸죠. 그러자 지금까지 감춰져 있던 문신이 완전히 드러났습니다. 용의 머리부터 꼬리까지 목과 어깨를 타고 내려가는 거대한 용 문신이었습니다. 저건 용 문신이야. 그것도 청룡 문신. 수감자들이 경악했습니다. 청룡 문신은 아무나 새길 수 있는 게 아니었거든요. 특히 저렇게 크고 정교한 청룡 문신은 조폭 세계에서도 최고 수준의 사람들만 새길 수 있는 것이었죠. 설마. 김태식이 떠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너 청룡파야? 이강민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청룡파 이지은이다. 그 한마디에 모든 것이 뒤바뀌었습니다. 청룡파. 전국에서 가장 무서운 조폭 조직 중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이지은이라는 이름을 모르는 조폭은 없었죠. 전국구 1위 조폭 보스였으니까요. 이지은? 전국구 1위. 말도 안 돼. 수감자들이 믿을 수 없어 했습니다. 그 유명한 이지은이 바로 자신들 앞에 있다니 말이에요. 김태식이 가장 먼저 무릎을 꿇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누님. 그의 행동에 다른 수감자들도 하나둘 무릎을 꿇기 시작했습니다. 누님, 죄송합니다. 모르고 실례했습니다.
순식간에 운동장이 조용해졌습니다. 그 무서운 조폭들이 모두 한 여자 앞에 무릎을 꿇고 있었죠. 하지만 한 사람만은 무릎을 꿇지 않았습니다. 강우진이었습니다. 그는 멀리서 충격적인 장면을 바라보고 있었죠.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말이에요. 여자. 그것도 조폭 보스. 강우진의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지금까지 자신이 좋아했던 사람이 여자였다는 것도 충격적이었는데 그게 전국구 조폭 보스라니. 내가 조폭을 좋아했다고? 이지은이 강우진을 바라봤습니다. 유일하게 무릎을 꿇지 않은 사람이었거든요.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이지은의 눈에는 미안함이 담겨 있었고 강우진의 눈에는 당황함과 배신감이 섞여 있었죠. 강우진. 이지은이 조용히 그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하지만 강우진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저 믿을 수 없다는 듯 고개를 저을 뿐이었습니다. 그 순간 두 사람 모두 알았습니다. 이제 모든 게 달라질 거라는 것을. 지금까지 쌓아온 모든 감정들이 흔들리기 시작했죠. 과연 이들의 관계는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이지은은 왜 이곳에 온 걸까요? 진짜 이야기는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운동장의 충격적인 상황이 정리된 후 교도소 전체가 뒤바뀌었습니다. 청룡파 이지은이 여기 있다고? 전국구 1위 보스가. 소문은 교도소 전체로 번져나갔습니다. 모든 수감자들이 믿을 수 없어 했지만 그 누구도 감히 이지은에게 함부로 대할 수는 없었습니다. 누님, 식사하시겠습니까? 누님, 이쪽으로 앉으세요. 누님, 필요한 거 있으시면 언제든 말씀해 주세요. 그동안 교도소를 주름잡던 김태식, 박민수, 최대호까지 모두 이지은 앞에서는 고분고분해졌습니다. 하지만 이지은의 마음은 편하지 않았습니다. 이럴 줄 알았어. 정체가 밝혀지면서 모든 계획이 틀어졌거든요. 이제 조용히 정보를 수집하기는 어려워졌습니다. 무엇보다 강우진의 반응이 가슴 아팠습니다. 그는 그날 이후로 이지은을 완전히 피하고 있었습니다. 눈도 마주치지 않으려 하고 같은 공간에 있는 것조차 불편해했죠. 강우진 씨. 이지은이 다가가려 하면 강우진은 자리를 떠났습니다. 왜 피해요? 피하는 게 아니야. 할 일이 있어서. 차갑고 건조한 대답이었습니다. 예전의 따뜻함은 온데간데 없었죠. 이지은은 알고 있었습니다. 강우진이 배신감을 느끼고 있다는 것을. 그날 밤 이지은은 혼자 운동장을 거닐고 있었습니다. 후회되나? 뒤에서 강우진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지은이 뒤돌아봤습니다. 며칠 만에 제대로 마주본 거였죠. 뭐가요? 거짓말한 것. 거짓말이라고 생각해요? 아니면 뭐야? 남자 행세하면서 나한테, 우리한테. 강우진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자신의 감정을 정리할 수 없었거든요. 미안해요. 이지은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하다고 되는 일이야? 나는. 뭐요? 아무것도 아니야. 강우진이 다시 돌아서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지은이 막아섰죠. 강우진 씨, 제 말 좀 들어주세요. 들어서 뭐해? 어차피 다 거짓말일 텐데. 거짓말이 아니에요. 적어도 강우진 씨한테는. 강우진이 멈춰섰습니다. 저도 처음이었어요. 뭐가? 누군가가 저를 그냥 사람으로 봐주는 게. 이지은의 목소리에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조폭 보스가 아니라 그냥 한 사람으로 말이에요. 강우진 씨가 저를 대하는 방식이 정말 오랜만이었어요. 그래서 이용한 거야? 이용이 아니에요. 저도 모르게 그 따뜻함에 기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강우진의 표정이 조금 누그러졌습니다. 그럼 왜 여기 온 거야? 진짜 이유가 뭐야? 이지은이 한참을 고민하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동생 때문이에요. 동생? 6개월 전에 이 교도소에서 죽었어요. 강우진이 놀랐습니다. 그런 사연이 있을 줄은 몰랐거든요. 이지민이라는 이름으로. 25살이었어요. 그럼 설마. 네. 저는 동생이 왜 죽었는지 알아내려고 왔어요. 이지은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동생은 죽기 전에 저한테 메시지를 남겼어요. 형들을 조심해라고. 형들을 조심해?
이 교도소에 누군가가 동생을 죽였어요. 그래서 저는 그 진범을 찾으러 온 거예요. 강우진이 이지은을 다시 바라봤습니다. 이제야 그녀의 진짜 마음을 알 것 같았거든요. 복수하러 온 거구나. 처음엔 그랬어요. 하지만 이지은이 강우진을 바라봤습니다. 이곳에서 강우진 씨를 만나고 나서 복수가 전부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됐어요. 무슨 뜻이야? 진실을 알고 싶어요. 단순히 복수가 아니라 동생이 왜 죽어야 했는지 정말로 알고 싶어요. 강우진은 조용히 이지은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남자로 변장하고 들어온 거야? 네. 조폭 보스로 들어오면 아무도 진실을 말해주지 않을 테니까. 그런데 이제 들켜버렸네. 네. 계획이 틀어졌어요. 두 사람 사이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강우진 씨는 저를 어떻게 생각해요? 솔직히 모르겠어. 강우진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처음엔 그냥 예쁜 남자인 줄 알았고 그 다음엔 뭔가 특별한 남자라고 생각했어. 그런데 여자였고 그것도 조폭 보스라니. 실망스러우시죠? 실망이라기보다는 혼란스러워. 혼란스럽다고요? 내 감정이 뭔지 모르겠어. 너를 좋아했던 건 맞는데 그게 남자로서였는지 사람으로서였는지. 이지은이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저는 알아요. 뭘? 강우진 씨가 저를 좋아한 건 성별 때문이 아니에요. 그냥 저라는 사람 때문이었어요. 어떻게 확신해? 처음부터 저를 지켜주셨잖아요. 남자든 여자든 상관없이. 강우진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사실이었거든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할 거야? 동생의 진실을 밝혀낼 거예요. 하지만 이제 혼자서는 어려울 것 같아요. 왜? 모두가 저를 조심하니까. 누구도 진실을 말해주지 않을 거예요. 이지은이 강우진을 바라봤습니다. 도와주세요. 나를. 강우진 씨만이 저를 진짜 사람으로 봐주니까. 그리고 믿을 수 있는 사람은 강우진 씨뿐이에요. 강우진은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조폭과 엮이는 것도 부담스럽고 위험할 수도 있었거든요. 하지만 이지은의 간절한 눈빛을 보니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조건이 있어. 말씀해 주세요. 더 이상 거짓말하지 마. 무슨 일이든 진실만 말해. 약속할게요. 그리고 복수가 아니라 진실 규명이 목적이라고 했지? 그 약속도 지켜. 네, 약속해요. 강우진이 이지은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럼 다시 시작해보자. 나는 강우진이야. 이지은이 그 손을 잡았습니다. 청룡파 이지은이에요. 잘 부탁드려요. 두 사람이 악수를 하는 순간 멀리서 누군가가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정수철 교도관이었습니다. 그의 표정은 매우 어두웠죠. 이상하다. 왜 저 둘이? 정수철은 뭔가 불안한 예감을 느꼈습니다. 특히 이지은이 동생 이야기를 꺼낸 것이 신경 쓰였거든요. 설마 그것까지 알아낸 건 아니겠지? 정수철의 눈에는 위험한 빛이 서려 있었습니다. 한편 이지은과 강우진은 본격적인 협력을 시작하려 하고 있었습니다. 과연 이들은 이지민의 죽음에 숨겨진 진실을 밝혀낼 수 있을까요? 이지은과 강우진의 공조 수사가 시작되었습니다. 동생이 죽기 전 마지막 며칠 동안 누구와 접촉했는지 알아봐야 해. 이지은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두 사람은 도서관 구석진 곳에서 조용히 대화하고 있었죠. 그런 정보를 누가 알겠어? 이민기 씨가 그때 같은 방을 쓴 것 같아요. 강우진이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이민기는 얼마 전에 들어온 신입 수감자였죠. 저놈한테 직접 물어보면 되잖아. 그렇게 간단하지 않아요. 제 정체를 안 이상 아무도 진실을 말하지 않을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 강우진 씨가 자연스럽게 접근해 주세요. 이틀 후 강우진이 이민기에게 다가갔습니다. 야, 이민기. 네, 형님. 이민기는 항상 조심스러운 태도였습니다. 무언가를 숨기고 있는 것 같았죠. 여기 온 지 얼마나 됐어? 한 달 정도 됐습니다. 그럼 이지민이라는 놈 알아? 이민기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이지민요? 6개월 전에 여기서 죽은 놈. 잘 모르겠는데요.
하지만 이민기의 반응은 거짓말이라는 걸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거든요. 정말 몰라. 네. 저는 잘. 이상하네. 같은 방 썼다고 들었는데. 이민기가 당황했습니다. 누가 그런 말을? 여기저기서 들었어. 그런데 왜 그렇게 긴장해? 긴장하는 게 아니라 그냥 궁금해서 물어본 건데 뭐 그리 숨길 게 있어? 강우진이 압박하자 이민기가 더욱 불안해했습니다. 형님, 저는 정말 아무것도 몰라요. 그래, 그럼 됐고. 강우진이 자리를 떴습니다. 하지만 충분히 확인했죠. 이민기가 뭔가 숨기고 있다는 것을. 그날 밤 이지은과 강우진이 다시 만났습니다. 어땠어요? 확실히 뭔가 숨기고 있어. 이지민 얘기만 나오면 얼굴이 새하얘져. 역시. 이지은이 생각에 잠겼습니다. 하지만 무서워하는 것 같아. 마치 말하면 자기도 위험해진다는 듯이. 그럼 누군가 입막음을 한 거군요. 그런 것 같아. 그럼 다른 방법을 찾아야겠어요. 이지은이 목에 문신을 만지며 생각했습니다. 정수철 교도관은 어때요? 뭐가? 그분도 이상해 보여요. 저희 대화하는 걸 자꾸 지켜보더라고요. 강우진도 그걸 느끼고 있었습니다. 맞아. 요즘 우리 주변을 계속 맴돌아. 혹시 교도관이 연루된 건 아닐까요? 교도관이? 동생 메시지에서 형들을 조심하라고 했잖아요. 여기서 형들이라고 하면 교도관도 포함되겠네. 두 사람이 대화하고 있는 것을 모르고 바로 그 순간 정수철 교도관이 멀리서 그들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저 둘이 자꾸 무슨 얘기를 하는 거지? 정수철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다음 날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민기가 갑자기 독방에 들어간 거였습니다. 왜 독방에 들어갔대? 다른 수감자와 싸웠다고 하던데. 싸움? 이민기가 말도 안 돼. 수감자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이민기는 평소에 조용하고 순한 성격이었거든요. 강우진이 이지은에게 귀뜩했습니다. 뭔가 이상해. 분명히 입막음하려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해요? 직접 만나봐야겠어. 독방에 어떻게 들어가요? 방법이 있어. 그날 밤 강우진이 일부러 다른 수감자와 시비를 벌였습니다. 야, 뭘 자꾸 쳐다봐. 뭐라고? 싸우자는 거야? 좋아. 가짜 싸움이었지만 그럴듯해 보였습니다. 결국 강우진도 독방에 들어가게 되었죠. 독방 복도에서 강우진이 이민기를 찾았습니다. 야, 이민기. 형님, 왜 여기 계세요? 너 때문이야. 똑바로 얘기해. 뭐, 무슨 얘기요? 이지민 말이야. 너 분명히 뭔가 알고 있어. 이민기가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형님, 저는 정말 울지 말고 얘기해. 무서우면 내가 지켜줄게. 정말 지켜주실 거예요? 약속한다. 이민기가 한참을 고민하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지민이 형은 착한 사람이었어요. 알겠어. 그래서 그런데 어느 날부터 이상해졌어요. 무서워하더라고요. 뭘 무서워했어? 누군가를 봤다고 하더라고요. 여기서 봐선 안 될 사람을. 누구를?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 사람 때문에 지민이 형이 죽었다고 생각해요. 강우진의 표정이 심각해졌습니다. 더 자세히 얘기해봐. 지민이 형이 죽기 이틀 전에 저한테 그랬어요. 만약 내가 죽으면 누나에게 전해달라고. 뭘 전해달라고? 형들을 조심하라고. 그리고 이민기가 주위를 둘러보고 더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정수철을 조심하라고 했어요. 강우진이 충격받았습니다. 정수철 교도관을? 네. 그리고 그날 밤 지민이 형이 죽었어요. 어떻게 죽었대? 자살이라고 했어요. 하지만 저는 믿을 수 없어요. 왜? 지민이 형은 죽고 싶어 하지 않았거든요. 누나를 너무 사랑했어요. 절대 먼저 죽지 않을 사람이었어요. 강우진의 주먹이 꽉 쥐어졌습니다. 그럼 살인이라는 얘기네. 그런 것 같아요. 하지만 증거가 없어요. 왜 지금까지 말하지 않았어? 무서워서요. 저도 죽을까 봐. 그래서 독방에 들어온 거고.
아니에요. 정수철 교도관이 저를 독방에 보냈어요. 당신들이랑 얘기하지 못하게. 강우진이 모든 걸 이해했습니다. 이민기야, 너 이제 안전해. 정말요? 내가 지켜줄게. 그리고 지민이의 누나도. 이민기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고맙습니다, 형님. 강우진은 급히 이지은에게 이 소식을 전해야 했습니다. 이제 진범이 누군지 알았거든요. 하지만 정수철 교도관이 위험한 상대라는 것도 알았습니다. 앞으로 더욱 조심해야 했죠. 과연 이지은과 강우진은 정수철 교도관과 맞서 동생의 원수를 갚을 수 있을까요? 강우진이 독방에서 나온 후 급히 이지은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정수철 교도관이 범인이라고. 이지은의 눈에 분노의 불길이 타올랐습니다. 이민기가 직접 들었다고 해. 지민이가 정수철을 조심하라고 했다고. 그럼 동생을 정말로. 이지은의 주먹이 꽉 쥐어졌습니다. 복수심이 불타올랐죠. 이지은아, 진정해. 강우진이 그녀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진정하라고요? 내 동생을 죽인 놈이 바로 여기 있는데. 그래서 더 신중해야 해. 감정적으로 움직이면 안 돼. 그럼 어떻게 해요? 증거를 찾아야 해. 확실한 증거를. 하지만 이지은의 마음은 이미 복수로 기울어 있었습니다. 그날 밤 이지은이 혼자 정수철 교도관의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누구야? 정수철이 깜짝 놀라며 일어났습니다. 청룡파 이지은이야. 이지은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뭐 하러 왔어? 내 동생 이지민 기억해? 정수철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이지민? 그 자살한 놈. 자살이 아니라 살인이지. 무슨 소리야? 당신이 죽였잖아. 정수철이 당황했습니다. 미친 소리 하지 마. 증거라도 있어. 지금부터 찾을 거야. 이지은이 한 걸음 다가섰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이지은. 강우진이 사무실에 뛰어들어왔습니다. 왜 왔어요? 너 혼자 두면 안 될 것 같아서. 방해하지 말아요. 이건 제 일이에요. 너의 일이 아니야. 우리의 일이야. 강우진이 이지은 앞에 섰습니다. 정수철이 그 틈에 서랍에서 뭔가를 꺼냈습니다. 전기봉이었죠. 둘 다 나가. 안 그러면 둘 다 죽여버린다. 역시 당신이 범인이군요. 이지은이 냉소했습니다. 그래. 내가 죽였어. 그 녀석이 봐선 안 될 걸 봤거든. 뭘 봤길래? 내가 돈 받고 특정 수감자들을 괴롭히는 걸 봤어. 그래서 입막음한 거야. 정수철이 자백했습니다. 더러운 놈. 이지은이 그에게 달려들려 했습니다. 하지만 강우진이 막았죠. 이지은, 잠깐. 왜 막아요? 이렇게 해서는 안 돼. 그럼 어떻게 해요? 저놈이 내 동생을 죽였는데. 복수로는 해결되지 않아. 강우진이 정수철을 바라봤습니다. 다른 교도관들한테 신고할 거야. 제대로 된 처벌을 받게 할 거고. 그런 걸로 충분하다고 생각해요? 충분해. 진실이 밝혀지면 그걸로 충분해. 이지은이 망설였습니다. 복수하고 싶은 마음과 강우진의 말 사이에서 갈등했죠. 지민이도 그걸 원했을 거야. 강우진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동생분은 누나가 복수기가 되는 걸 원하지 않았을 거야. 그냥 진실만 밝혀지길 원했을 거고. 이지은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하지만 이지은아, 너는 이미 충분히 강해. 이제는 현명해질 때야. 강우진의 말에 이지은이 주먹을 내렸습니다. 그때 정수철이 전기봉을 들고 강우진에게 달려들었습니다. 다 죽어버려. 하지만 이지은이 재빨리 정수철을 제압했습니다. 역시 전국구 조폭 보스였죠. 으악. 정수철이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이제 끝났어. 이지은이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고마워요, 강우진 씨. 뭐가? 올바른 선택을 하게 해줘서. 당연한 거야. 두 사람이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이제 모든 게 끝났죠. 며칠 후 정수철의 범죄가 모두 밝혀졌습니다. 이지민뿐만 아니라 다른 수감자들도 괴롭혔다는 사실이 드러났죠. 이제 어떻게 할 거야? 강우진이 물었습니다.
출소하면 조직을 정리할 생각이에요. 정리한다고? 더 이상 조폭으로 살고 싶지 않아요. 동생도 그걸 원했을 것 같고. 그럼 뭘 할 건데?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누군가를 도와주는 일을 하고 싶어요. 이지은이 강우진을 바라봤습니다. 강우진 씨는 어떤 계획이 있어요? 나도 잘 모르겠어. 하지만 강우진이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너랑 함께하고 싶어. 정말요? 어, 이번 일을 겪으면서 알았어. 나는 너를 정말 좋아해. 저도요. 이지은이 미소 지었습니다. 하지만 쉽지 않을 거예요. 저는 전과가 있는 조폭이고. 상관없어. 과거가 중요한 게 아니야. 지금 내가 어떤 사람인지가 중요해. 고마워요. 두 사람이 손을 맞잡았습니다. 그런데 하나 궁금한 게 있어. 뭐요? 처음에 나를 좋아한 건 남자인 줄 알고 좋아한 거잖아. 강우진이 웃었습니다. 그게 중요해? 남자든 여자든 나는 이지은이라는 사람을 좋아하는 거야. 정말? 정말이야. 성별은 중요하지 않아. 이지은이 감동받았습니다. 이런 사랑은 처음이었거든요. 몇 달 후 두 사람은 모두 출소했습니다. 이지은은 약속대로 조직을 정리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강우진은 그런 이지은을 도우며 함께 새로운 삶을 살아가기 시작했죠. 후회하지 않아? 어느 날 이지은이 물었습니다. 뭘? 조폭이었던 나와 함께하는 것. 전혀. 오히려 자랑스러워. 자랑스럽다고요? 어. 과거의 잘못을 인정하고 새로운 삶을 사는 내가. 이지은이 강우진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나도 자랑스러워요. 뭐가? 이렇게 훌륭한 사람을 만나서.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겉모습이나 과거가 아니라 진심에서 나온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그리고 때로는 복수보다 용서가, 증오보다 사랑이 더 큰 힘을 가진다는 것도 알았죠. 이지은과 강우진의 사랑은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교도소라는 절망적인 곳에서 만난 기적 같은 사랑이었죠. 여러분은 이 이야기를 보며 무엇을 느끼셨나요? 진정한 사랑과 용서의 힘에 대해 한번 생각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